자, 봅시다. 여기 뭐 나온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쓰였다는 겁니다. 여기 정의상실은 성신 정과 의상실을 띄었어야 된다는 거고. 왜냐면 단어랑 단어는 띄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시험범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음. 그다음 순댓국은 사이시옷을 적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 보면서 원조 순댓국도 띄어쓴 데다가 사이시옷 써야 되는 거고. 고 수학학원 여기도 이렇게 띄었어야 된다. 엿줄 거시 의존명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돼. 거시를 쓸 수 있으면 안은 틀렸고 안하다 그리고 띄어쓴 건 됐고 딴 건 됐어. 자 봅시다. 한글 맞춤법에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요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밑줄 친 데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소리 나는 적은 건 거위랑 바다 얘는 차질에는 이렇게 되죠. 차질에.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다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넓고. 겹받침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문-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하죠. 이거 버려야 되겠네. 자, 다시.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원칙으로 한다.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여기 나오죠. 말 그대로 표음. 음이라는 건 발음입니다. 발음을 중시해서 표기한다는 얘기예요. 발음. 그래서 기록된 표기와 발음이 같다. 자,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것, 표의, 의미를 중시한다는 건데, 당연히 표기와 발음이 다른 거겠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말과 형태소의 원형을 밝힌다는 말은 같고요. 또 다른 말로 단어의 기본형을 밝힌다. 형태소의 경계를 밝힌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형태소의 경계를 밝힌다는 건 달팽이도 소리 나는 대로 발음됩니다. 적힌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형태소에 밝힌다는 건 얘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하늘을이 되지. 이렇게 적으면 이런 발음대로 표기하게 되면 을이라는 조사와 하늘이라는 단어의 그 경계가 드러나지 않잖아. 그걸 드러낸다는 거야. 넘어는 넘다의 넘과 어, 어간과 어미 그런 형태소의 경계를 밝혀서 적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말이 같은 말. 봅시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우리나라 표음 문자 표준어를 발음에 따라 적는다. 여기서 나온 거 아까 밑줄친 데에서는 거위와 바다 같은 게 그렇고 자 소리 나는 대로만 적는다라고 할 때는 문제는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뜻이 잘 찾아지지 않지. 그래서 넓다와 찾다라는 단어의 기본형에서 그 기본형을 고정하여 그 형태를 고정해서 어간의 형태를 고정해서 있으면 가독성,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은 그 각 형태에서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여기 나온 거 구름, 얼음, 설거지, 젊다, 망설이다 다 뭐예요? 설거지는 소리대로, 구름도 소리 나는 대로, 얼음은 어법에 맞춰서, 젊다도 어법에 맞춰서. 이게 제일 원칙입니다. 망설이다도 어법에 맞춘 거 구분하면 되겠다. 요 발음들 잘 보세요. 자, 또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형태소를 밝혀 적을 때, 형태소를 밝혀 적을 때 보통 어, 체언과 조사의 결합 내지는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들을 드러내서 쓴다.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된소리 나는 단어의 표기는 어떻게 할까? 된소리는 빠따까 짱싸 같은 겁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봅시다. 얘는 듬뿍, 발음은 듬뿍인데 해물을 듬뿍 넣었는데 듬뿍이 아니잖아. 그지? 얘는 이렇게 안 쓰고 듬뿍으로 씁니다. 깍두기는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발음은 깍두기, 요 발음이 맞거든요. 그런데 깍두기로 씁니다. 접시요? 맞아요. 발음은 어때요? 접시죠. 그 다음 듬뿍은 듬뿍이죠. 발음. 깍두기는 발음 깍두기죠. 자, 봅시다. 잘 따라가고요. 한글 맞춤 단어의 발음이 원래 형태와 다를 때 그 차이가 일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되면 원형을 밝혀 적고 그렇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이 어려워. 다음에 된소리 표기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자. 여기 있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한 단어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자, 오빠 보세요. 오 바로 써야 돼. 오빠로 써야 돼. 빠가 되거든. 한 단어잖아. 오빠는.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 나는 것은 된소리로 적는다. 봐봐.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냐?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날 때. 사또께서 이런 것들. 아도 모음이고 오도 모음인데 도가 아니라 또로 쓰죠. 음, 으뜸이다. 으뜸도 으와 으 사이에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이런 것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음은 변동으로 설명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네, 그러한 조항이 여기 설명되는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일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미남이랑 울림소리죠. 울림소리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받아 적습니다. 된소리 적습니다. 이것도 된소리로 적어요. 다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 말은 기역 받침 뒤는 일단 안 적는 거야, 된소리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일단 안 적어, 된소리로. 어떤 경우만 된소리로 그런데 적는다? 어떤 경우? 기역 비읍 뒤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엔 어떻게 적는다? 된소리로 적는다. 소리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볼게. 자, 봐. 여기에 이런 사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어깨,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거꾸로 다 뭐예요?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된소리로 적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뜻하다, 잔뜩, 살짝. 한 단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하나의 단어 안에서. 하나의 단어 안에서 지금 미남이랑이라는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이렇게 적고 있죠. 그죠? 그죠? 한 단어 안에서입니다. 한 단어. 보세요. 밤과 북북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한 단어 안에서 어, 음, 한 단어 안에서 잠깐만 또 하나 뭐 있지? 기다려봐. 잡아봐. 어, 한 단어 안에서니까 이거 봐봐라.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눈곱이 맞을까? 눈곱이 맞을까? 배곱이 맞아? 배꼽이 맞아? 자, 배꼽은 어때요? 발음 배꼽으로 되죠? 이것도 네. 눈곱이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발음이 똑같아. 다 네. 배꼽으로 발음하고 눈곱으로 발음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배꼽과 배꼽은 여기는 에라고 하는 모음과 오라고 하는 모음 사이에 쌍기역 발음이 나는 거지. 얘는 요 적용과 관련이 있지. 네.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요때 한 단어인데 얘가 맞는 거야. 얘가 아니고. 그럼 눈곱일까? 눈곱일까? 얘는 한 단어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단어인 것 보이지만 얘가 잔하고 뜨은 아니잖아. 그치? 네. 몽하고 땅도 아니잖아. 네. 근데 너는 모르겠지만 눈과 너는 곱창할 때 곱 있지. 네. 이때 곱이 그 곱이거든. 기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우리가 곱이라 그래.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이거는 한 단어라고 보기가 어렵고 눈곱이라고 읽지 않아. 곱창의 곱이랑 같아. 그래서 이 곱으로 써. 니은 받침 뒤에서 나는 소리인데도 눈곱으로 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보면 미남이랑 받침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다 된소리로 적고 있다. 납득됩니까? 네. 여기 지금 그리고 보니까 순 우리말들입니다. 그쵸? 네. 그래도 거의 뭐 순 우리말들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발음해봐. 발전. 쩐이잖아, 쩐. 근데 네. 얘는 어떻게 써? 발전으로 써? 아니요. 이렇게 안 써. 왜? 릴 뒤에 된소리인데,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일반적인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발전은. 어쨌든 여기 사례 같이 알아도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럴 때 한번 봐봐. 너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원래 기역 받침 뒤에서는요.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이죠. 국수, 딱지, 색시, 갑자기, 몹시. 그래서 여기다 좀만 더 추가하면 된소리 대기. 앞말 받침에 바닷가가 있을 때, 여기 그냥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역, 비읍, 디귿까지 집어넣어 볼게. 기역, 비읍이 있을 때, 기역, 비읍만 얘기하자 일단. 어떡하지? 그것까지 설명해주고 싶은데. 근데 문법에서는 그것만 설명했으니까. 자, 앞말에 받침에 디귿이 있는 경우가 별로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뒤에 뒤에 예사 소리 바닷가 장사가 있을 때 걔네들은 된소리로 저절로 발음이 됩니다. 뭐 있을 때 기역과 비읍 받침 있을 때 디귿은 그냥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비읍 있다. 자, 먹에다가 고를 하면 기역 받침 때문에 무조건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먹고. 그러니 굳이 꼬라고 적을 필요가 없어요. 안 적어도 자연스럽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걸 우린 다 압니다. 그렇게 발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음운 변동 이걸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나름대로 대기라는 음운 변동 현상인데 이걸로 얘네들이 왜 된소리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래서 굳이 발음 나는 대로 된소리를 안 적는 거야. 그런데 자 그래서 봐. 두 모음사에 나는 된소리 미남이랑 뒤에서 나는 소리는 다 된소리 적습니다. 근데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 적지 않아요. 단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나는 경우 여기 외우시면 됩니다. 어디요? 음, 딱딱하다, 쓱싹쓱싹, 짭짤하다 또 있어. 씁쓸하다. 이해됐니? 이런 거? 요거 알아도 딱딱 똑같은 음절이잖아. 쓱싹쓱싹 비슷하지 음절 발음이 비슷해. 씁쓸하다 얘도 비슷하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싹둑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소리 그리고 싹과 뚝은 발음상 아예 다르잖아. 한박 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남이랑 다음에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에 적고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건 원래 안 적고 적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날 땐 된소리로 적는다. 구분 되겠어? 어, 네. 자, 어간과 어미의 표시. 어간과 어미는요, 항상 구분해서 표시 쓰는데, 여기 봅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근데 그것에 대한 예외, 붙임.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졌고, 자, 두 개의 용언이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용언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럴 때 앞말의 용언이 본뜻이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자, 보세요. 쓸다에서 쓸어지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합되는데 쓸다, 휩쓸다 할 때 쓸다가 아니죠. 이거는 쓸어버리다, 먼지를 쓸다 그런 뜻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쓰러지면서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베품은요. 베풀다에서 왔는데 베풀다라는 어간에 음이라는 어미가 결합되면 어간 받침을 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리을이 살아 있습니다. 베품이 됩니다. 늘어나고는 적절하죠. 자,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가? 자,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경우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결합할 때는 당연히 어법에 맞게 적고요. 합성 용언에서 앞말의 뜻이 유지되면 어법에 맞도록 적고요. 앞말의 뜻이 본뜻에서 멀어졌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였어요. 계속 가보죠. 자, 기억의 용언의 어간 베풀다에 음이 붙었기 때문에 어간 어미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베풀무로 적습니다. 발음은 실제로는 베품은 베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임에 따른 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을 이룰 때 합성 용언 얘기하는 건데요. 앞말의 문자 유지되느냐? 유지되면 원형, 유지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쓸다라는 말, 밀어내거나 모아서 버리다. 의 본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 들다는, 아니, 늘다는 늘어나다. 더 나가는 거니까 의미가 유지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거다. 별로 어렵지? 아니, 별로 어렵지 않지? 봅시다. 자, 붙임에서 앞말의 뜻이 유지되는 거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뭐 이런 것들 다 애들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늘어나는 거, 늘다, 여기가 늘다 이런 말들 있잖아. 특히 여기 요거 얘네들 잘 알아도 여기서 얘 애들 잘못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봐봐. 오래된 책장을 드러내니 비밀의 문이 드러났다.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드러내는 들어서 내놓다란 뜻이죠. 들어서 내놓다기 때문에 들다, 물건을 들다, 리프트의 뜻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거고요. 여기는 비밀의 문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프트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말에서 먼저 그냥 드러나다 쓰는 거고 새로운과 낯설음에서 낯설음은 낯설다가 기본형입니다. 다 대신에 음과 붙어요. 그래서 낯설음이 됩니다. 예, 아니에요. 얘도 당연히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됩니다. 하면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표기 의자 높이는 그림과 자 높다에서 높다라는 기존 단어에서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높이라는 명사가 됐다. 의자 높이는 그림과 같이 같다에 이가 붙어서 같이가 된 거예요. 얘도 더 안 적어도 되지? 부터는 뒀다에 라는 다음에 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된 건데 지금은 어라는 전미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쓰이지 않아요. 옛날에나 있었던 어고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은 높이와 가치죠. 또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마주도 맞이하다, 맞다, 맞대다 이런 뜻의 우가 붙어 소리 나는 대로 우가 돼서 마주가 된 겁니다. 지금 다시 또 얘기할게. 우라고 하는 어라고 하는 전미사가 거의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말로서 예전에 만들어진 말로서 남아있을 뿐 이제는 새롭게 말을 만들지 못합니다. 한번 가보죠. 흔히 쓰이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의 경우는 어간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도록 규정했다. 자, 밑에 봅시다. 여기 붙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없네. 자, 봐봐. 어, 흔히 쓰이는 전미사가 뭐냐. 이렇게. 자, 흔히 쓰이는 전미사가 아닌 거.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흔히 쓰이는 전미사가 쓰였을 경우, 그러면 원형을 밝혀 줄 것 같지만, 바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어, 본뜻이 그런 경우에도 유지되느냐. 근데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적고요. 본뜻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흔히 쓰이는 전미사가 도대체 뭔데? 지금도 왕성히 쓰는 이나 음이나 미음 얘네들이 흔히 쓰이는 전미사고 그 이외의 전미사는 흔히 쓰이지 않는 전미사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 잠깐만 봅시다. 설명을 잘 봐야 돼요. 식광.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어간에 붙는 겁니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 품사가 명사여야 돼요. 혹은 어간에 이번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아, 여기 하나 더 적을까? 흔히 쓰이는 전미사엔 또 뭐가 있다? 희 같은 것도 있다.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면 어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간은 뭐죠? 기본형이 어간다를 갖는 말. 그 말에 이가 붙거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기도 해요. 그때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가볼게. 자, 어간에 또 어간입니다.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얘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자, 여기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좀 이따 잠깐만 보자고. 여기서 이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어간입니다. 어간.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이거 구분하기도 해요. 명사가 된 거. 자, 길다에 이가 붙어서 길이. 깊다에 이가 붙어서 깊이. 음이 유지되잖아요. 높다에 이가 붙어서 높이. 그죠? 음, 미다지. 미닫다. 밀고 닫다 이 뜻에 이가 붙어서 미다지. 명사 같은 거. 걷다에 음이 붙어서 걸음. 마찬가지로 그런 거 얼다, 역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됐죠? 자, 여기 명사가 된 것들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엔 부사가 된 것들입니다. 같이, 굳이, 높이, 많이, 고지, 히, 밝히, 밝다, 익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에 히 붙는 거. 하나 더 갈게. 여기에 얘를 비교해봐. 높이도 있고 여기도 높이가 있어. 위에는 명사, 밑에는 부사. 비행기가 높이 난다. 높게 난다거든. 요때가 부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다 밑줄 쳐놓고 얘를 이건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야 라고 하면 틀려.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아까 봐봐. 의자 높이는 그림과 같이 할 때 이때 높이는 뭐예요? 명사예요. 그러니 저 나와 있는 요 항에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에 해당하는 게 얘고요. 거기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게 여기 나온 얘입니다. 다른 거야. 자, 좀 더. 자, 붙임의 예를 봅시다. 이나 이외의 것. 얘 어떻게 보라는 거야? 넘어는 넘다에 어가 붙은 거. 어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전미사예요. 마감은 뭐예요? 막다의 암. 막에는 뭐예요? 막다의 에. 전미사가 안 쓰인 게 아니야. 근데 이 전미사들이 지금은 거의 안 쓰여. 마중은 맞이하다의 웅. 쓰레기는 쓸다의 애기. 이런 거죠. 너무 넘다의 우. 전미사가 붙은 거야. 돌다의 우. 오. 비롯하다. 비롯의 오. 잣다의 우. 어감 받침, 어감 다음에 나온 거. 참다의 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남다의 아. 붓다의 어. 줬다의 아. 이런 게 붙어서 품사가 이렇게 바뀐 데다가 얘는 의미까지도 달라졌다. 남는다는 뜻은 없어 이제. 넘어는 넘다의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 있지만 이외의 전미사들, 이음, 히 이런 것들이 아닌 전미사가 쓰였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여기서 예를 듭니다. 졸립지. 자, 지붕은 집 더하기 웅 붙어서 지붕된 거거든요. 이거는 자
1, 2, 3, 4, 괄호 1, 괄호 2, 괄호 3. 여기 있는 것 중에 뭐에 해당이 될까요? 지붕은. 일단 1, 2, 3, 4는 아니겠지? 흔히 쓰이는 점에서 안 붙었으니까. 네. 괄호 1, 2, 3 중에 뭘까? 1. 1일 것 같지? 네. 근데 아니야. 왜지? 이런 함정을 판단 말이야. 집이 뭐야? 어간이 아니야. 아, 이해돼? 집은 뭐야? 명사죠. 그쵸? 네. 그래서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명사로서 쓰긴 맞는데, 이해되니? 여기에 19항의 사례는 얘기하지만 어간인 경우야. 기존 단어가 어간인데에 붙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돼? 음, 구분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거 봐봐. 틈틈이는 어때? 음, 이 19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나 이런 게 붙은 거긴 맞거든? 틈틈이는 이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근데 틈틈 다니? 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그러면 어간이니 아니니? 아니, 그래. 틈틈은 어간이 아니야. 뭐니? 틈틈은 틈이라고 하는 명사에 명사를 반복해서 쓰고 틈과 틈으로 그리고 이를 붙였을 뿐이야. 시간이 날 때마다의 뜻으로. 납득돼? 네. 응. 그렇게 썼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19항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각하지 마라. 그는 우스개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을 웃음 짓게 했다. 웃음은 여기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흔히 사용하는 이, 히, 이, 히, 이음히라고 할까? 이음히라고 하는 흔히 쓰는 것들을 썼기 때문에 원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의미도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얘가 맞고 얘는 우스개는 웃다의 의개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건 맞는데 의미가 아무리 살아있다 하더라도 흔히 쓰이는 이, 히라고 하는 전미사가 아니어서 원형을 유지하는 소리 나는 대로 선 거죠. 얘는 뭐에 해당된다? 명사로 바뀐 것으로 되겠다. 웃음은 뭐다? 그냥 식구왕. 붙임이 아니라 얘에 해당된다. 얘는 얘에 해당된다. 내지는 붙임에서 명사로 바뀐 거. 이렇게 품사로 바꾼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 목에 거는 거죠. 의미가 유지되니까 이렇게 거고요. 참아는 참다에 아가 붙은 건데 참아. 쓰지 못했다. 붙임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근처, 경계를 뜻하는 단어에 얼음과 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병 가운데 목이 붓고 편도염처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목 거리가 있고 목 거리가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근처 경계는 얼음이 아니라 얼음으로. 질병 관련된 건 목에 거는 건 넥레이스죠. 목걸이로 씁니다. 왜요? 원래 의미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에 걸다에 이가 붙은 것 같고 얼다에 음이 붙은 것 같아요. 이나 음이어서 흔히 쓰이는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전미사 붙었는데 흔히 쓰이는 전미사 붙었는데
붙었는데 본뜻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요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노름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을 의미하는 건 놀음일까 노름일까? 노름이요. 예,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왜요? 놀다의 뜻에서 멀어졌죠. 네. 이나 음이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얘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긴 맞는데 여기에 끼워 넣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본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이해됐니? 네. 오케이. 여기는 원래 붙임이 더 있는데 그걸 왜 안 살려서 썼는지 모르겠어. 이나 음이 붙어서 뭐가 된 것이라도 본 뜻에서 멀어지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 원래. 근데 그걸 안 넣었어 학교 교과서에서.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보기 박스로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어간에 붙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조사의 띄어쓰기는 조사는 무조건 앞말에 붙였습니다. 조사는 무조건 앞말에 붙였어요. 모든 단어와 단어는 띄었습니다. 네, 그 단어 중에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요. 앞말에 붙였는데 조사를 다른 조사 뒤에 붙였을 때도 있고요. 다른 조사. 그리고 어미 뒤에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민수야, 너 밖에 없어. 뭔 소리야? 나 지금 밖에 있는데. 아니, 숙제를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라고. 자, 보세요. 이때 얘는 지금 민수는 이 말을 공간을 의미하는 밖이랑 조사 애가 붙은 것으로 민수 얘는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시우는 민수는 요 말을 밖에 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밖이라고 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애라고 하는 장소에 쓰는 조사인 애의 구성으로 보는데 시우가 사용한 밖에라는 건 너뿐이라는 의미로 쓰는 하나의 통째로 된 조사입니다. 얘가 통째로 조사해요. 그리고 너뿐이라고 할 때 외웁시다. 뭘 외우냐면 뿐대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로 만큼 만 이렇게 뿐대로만큼만 입 밖으로 내봐 뿐대로만큼만 시작 뿐대로만큼만. 응 뿌린 대로만큼만 너 지금 집이야? 네, 집입니다. 이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앞에 체언이 나오잖아 무조건 붙여 쓰는 조사로 쓰이게 돼 그런데 앞말에 용언에 은, 는, 을, 던이 붙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띄고 은을 던이 붙으면 띄고 얘네를 써. 그러면 얘네가 의존 명사로 쓰여. 어떡하지? 칸이 모자른데? 자, 똑같은 뿐대로만큼만인데 앞에 체연이 나왔어. 너 나왔으니까 붙여 쓰는 거다. 너뿐이다. 너뿐이다는 그래서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너뿐이라고 너뿐이다고 라는 뜻인데 뿐 조사 이라고도 조사. 이때 이라고는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인데
이다의 고가 쓴 거. 어간, 어미, 조사. 그런데 이렇게 붙일 때 이다의 경우는 이렇게 발음하면 이상하니까 다를 뭘로 고치냐면 이땐 요럴 때만 독특하게 라로 고칩니다. 다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사의 결합이야. 오늘만이라도. 자, 봐봐. 자, 볼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어, 조사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중에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외웁시다. 은는 부터 만도까지, 은는 부터 만도까지, 조차마저 분, 조차, 칸이 모자르네. 마저 분. 자, 외운다. 시작. 은는 부터 만도까지, 조차마저 분. 요 정도 알아줘. 조사야. 네. 다시 시작. 은는 는 부터 만도까지, 조차마저 분. 마저 분. 여기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오늘만이라도를 참 봐봐. 오늘만이라도 이때 많은 조사야. 그래서 이라도를 이에다가 라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라도로 봐야 되는지 통째로 이게 헷갈리거든. 이렇게 봐야 되는지. 요 이가 붙어서 돼 있는 이런 말들은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볼게. 오늘만이라도 너 혼자서 해 할 때 야 빵이라도 먹고 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궁금한 건 이거야. 요 이와 라도를 구분해서 조사로 봐야 되는지. 그럼 볼게. 밥이라도 먹고 가. 근데 받침이 없는 걸 만들어 볼게. 우유라도 먹고 가. 그럴 때 그러면 여기 쓰인 이라도, 라도는 다 같은 조사지. 근데 얘네는 왜 이가 있는 거야? 빵 라도는 이상하잖아.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땐 이가 툭 튀어나와서 이라도의 형태로 나오고 우유라도는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라도로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이라도 같은 말인 거야. 그냥 라도로 쓰는 거나 이라도로 쓰거나 같은 말이야. 이런 비슷한 게 뭐 있느냐면 이나마. 그래서 빵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뭐뭐이랑 너랑 나랑 앞말 받침이 없으니까 이가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 책상이랑 공책이랑 이럴 땐 이가 들어가잖아. 얘네들 다 뭐다? 하나의 조사다.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다. 자, 이거 봅니다. 문제의 각도는 띄어 쓰지만 그 중에 단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알아주시고. 자, 기본 원칙,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은 제2항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에 단인. 야,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3시 반에 시작했구나. 네. 지금 학원 가야 돼? 아니요. 아직 안 조금만 갑니다. 더 해볼게. 네. 각 단어는 띄어 쓰지만 단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였습니다.
기억에 읽은 민수가 의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시우가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너 밖에 있어. 이거 띄었으면 안 돼. 얘는 조사니까 이때 밖에는 붙여 썼어야 돼. 그치? 오늘만 이라도도 띄었으면 안 돼. 무조건 붙였어야 돼. 붙였어야 되고 너밖에 없어. 너뿐이야. 음에 밖에가 하나의 통째로 조사다. 또 그거 말하는 조사다. 조사가 또 둘리상 연습 때 어미 뒤에 붙을 때도 앞말에 붙여 쓴다. 만, 이라도 조사가 두 개가 반복된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이, 마저처럼, 이다. 요게 서술격 조사. 꽃, 이나마. 이거 하나의 통째로 조사예요. 너까지와 도, 은는 부터만도까지 조차마저 뿐. 으로, 만, 웃고, 만 조사예요. 먹을 게, 요. 요 띄어도 되잖아. 떼어낼 수 있는 것. 떼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바꿔서 붙일 수 있는 것.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떼어내도 꽃. 이렇게 너. 웃고 먹을게. 내가 먹을게. 제가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떨어지고 붙어도 떨어뜨려도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걸 조사라고 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처음 보는 거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입니다. 가도 조사고요. 조사, 조사. 띄어쓰기는 저렇게 띄면 됩니다. 비가 오기는커녕 조사입니다. 자, 커녕은 는커녕은 어미 기 뒤에 조사가 붙은 거다. 아, 지금 어디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좀 있으면 학습활동이네. 거의 다 왔다. 자, 의존명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용시, 자, 제6회.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자. 제6회 마라톤 경기로 승계됩니다. 도로 이용 시. 이거 좀 어색하죠? 제6회라는 게. 일단 읽어봅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뜨는 거야.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는. 자, 의존명사나 명사 다 단어니까 띄어 쓰는 겁니다. 순서를 나타낼 때 단위 명사에서 단위가 이런 게 단위 명사죠. 회 이런 게. 네. 새 띄고 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띄고 마리 이런 식으로요. 이때나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 세 마리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가보죠. 자, 뿐대로만큼만 여기 있다. 그치? 자, 뿐대로만큼만. 자, 요거 내가 얘기해줄게. 다시 외울게. 구분해서 해줄게. 뿐대로만큼만. 얘는 뭐 한다고? 체언이 있으면 붙여서 쓰는 조사로 쓰고 은는을 던 있으면 뒤에는 띄어써서 의존명사를 쓰고
하나 더. 또 뭐 있니? 지의 경우는 지의 경우는 음, 기간이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땐 띄고 지렸습니다. 이때 의존명사예요. 그 외의 경우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지를. 이때 지는 어미의 일부입니다. 그럼 됐지? 그럼 여기 대로, 뿐대로만큼만 자 했는데 지는 여기 따로 썼고 차는 의존명사거나 전미사를 쓰인다. 한번 가보죠. 의존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지만 혼자 쓸 수 없어.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발견, 시, 수는 다 의존명사래요. 변경될 수 있음 같이 띄어 쓴다. 여기 봅시다. 의존명사의 종류. 것, 만큼, 지. 자, 보세요. 버스가 떠난 지 오래다. 네, 시간의 경과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띄어서 쓰는 겁니다. 지는. 은는을 단 다음에 나왔으니까 만큼은 띄어 쓰는 거예요. 이때 의존명사. 그런데 나만큼 키가 크다 할 때만큼은 조사로서 붙였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모른다 할 때 이때 지 붙여 쓰는 겁니다. 는지가 어미예요. 그래서 이때 지는 붙여 써야 돼요. 왜? 지를 썼는데 시간의 경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미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지는 뭐예요? 시간의 경과의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단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올려 쓰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자, 보세요. 제2차. 이렇게 나올 때 의존명사. 10개. 이거는 수량이죠. 10개 수량인데 얘는 순서죠. 그런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엔 이렇게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어울려서 썼을 땐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어요. 허용하는 거예요. 원칙은 얘인데 무조건 띄어 쓰는 건데 허용을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숫자와 어울렸을 때 단위 명사를 붙였을 수 있거나 지금 보세요. 얘는 못 붙여 쓰고 있습니다. 10개는 붙여 쓰면 안 돼요. 왜죠? 숫자랑 어울려 쓰지도 않았고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수량을 나타내죠. 자, 수, 양, 길이, 무게 등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여기는 의존 명사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인데 여기 있네 뭐 이런 것들. 앞말과 띄었습니다. 생활 속 발견의 제6회는 수관형사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회가 붙어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여기 단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에 따라 제6회처럼 쓰는 것도 허용된다. 왜요? 여기 지금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거 보세요.
쟤라는 거는 접사래요. 그래서 무조건 붙였어야 됩니다. 회는 의존명사 혹은 단위명사. 단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단위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썼을 때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단위를 나타낼 때 얘는 지금 여기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죠.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자, 계획대로, 뿐대로만큼만 채웠나면 붙였습니다. 조사이기 때문에. 꿈꾸는 대로 얘는 띄었어요. 은는 을던 있으면 띄어쓰는 의존명사로 쓰입니다. 나무, 띄고 한, 띄고 그루는 순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한과 그루. 약 35g에 이것도 순서는 아니죠. 그래서 약 띄고 35 띄고 그램 그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 의존 명사들 띄워줍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말이 대화 같은 의존말 수도 있지만 사람과 그릇과 같은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릇이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 얘는 의존 명사가 아니에요. 근데 것이 크다 이렇게 쓸 수 없죠? 얘는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의존 명사입니다. 얘는 의존 명사가 아니죠. 그릇은. 또 사람, 의존 명사가 아닌데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일 수 있다. 잔도 마찬가지죠. 커피 두 잔. 어? 커피를 마실 잔이 없다. 이렇게 얘도 의존 명사는 아니고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엔 의존 명사인 것도 있고 자립 명사인 것도 있다. 알아둡시다. 예, 여기까지 할까? 에휴, 야, 갑자기는 이렇게 소리 나는 데 쓰면 안 돼.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두 모음 사이거나 미남이랑 뒤에 나는 된 소리를 된 소리로 적죠. 그래서 얘랑 연결이 되고요. 어떤 경우 근데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어떤 경우에 된 소리를 적습니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지 겹쳐나는 경우엔 이땐 된 소리를 적습니다. 기역, 비읍 받침 뒤라도 씁쓸하다, 쌉쌀하다, 딱딱하다, 똑똑하다 이런 것들. 길을 돌아가면 합성 용언에서 두 용언이 합쳐질 때 본뜻이 앞에 용언의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죠? 꽃꽂이 이때 꽂다라는 용언 뒤에 이라고 하는 이나 같은 게 붙어서 명사가 되면 그것은 본뜻이 유지되면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에 붙어서 19항이었죠? 아, 띄어쓰기는 진짜 어려워. 이번 시험만 좀 제발 문제 풀면서 잘 좀 잡아. 했다 고, 이 고가 조사입니다. 꼭 기억해. 조사는 앞말에 무조건 붙였어야 돼요. 답이 다 있지만 갑시다. 생각한다면 뭐뭐 하다 할 때 뭐뭐 하다는 무조건 붙였습니다. 이때 하다는 접사가 돼요. 사랑이란 말에 하다부터는 사랑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붙였어야 됩니다.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이때 개는요. 것 이의 줄임말입니다. 것이니까 의존명사잖아요. 이렇게 띄는 거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한 띄고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할 때 방법을 발견해 은는 뿐대로만큼만은 은는을 던 다음엔 띄었습니다. 가지 의존명사 뿐 의존명사 개도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붙입니다.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엔 그는 관형사. 그는 뒤에 조사가 올 때만 붙이고 나머지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관형사. 글씨가 왜 이렇게 써져? 크고 작은 실패가 수없이 그냥 한 단어입니다. 자, 수없이는 한 단어. 크고 작은도 각각 한 단어. 이렇게 띄는 거야. 요거 고스란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 쉽게 낸다고 쉽게 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쉽게 낸다고 뭐 합니까? 요거 고스란히 갖다가 쓰는데 띄어쓰기를 다른 데다 다른 걸 틀리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사이쇼 표기 30항 얘기하는데요. 두 명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줄이면 자, 합성 명사입니다. 합성 명사에서 그러면 합성 명사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거예요. 그런 데에서 이 두 어근 중 하나 이상이 고유어인가 고유어 순 우리말인가 따집니다. 아니면 자, 합성 명사가 아니야? 아닌 거야. 합성 명사인데 둘 중 하나가 고유어가 아니야. 둘 다 한자어야? 그러면 안 적는 거야.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조건이 있어. 자, 첫 번째 합성 명사일 거. 두 번째 한자어. 자, 이렇게 된 거야. 고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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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어, 한자어,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 한자어의 결합에서 얘는 안 돼. 합성 명사일 것, 고유어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최소한. 최소한 하나 이상이 고유어일 것. 이면 얘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합한 두 명사가 있는데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났는가 아니면 안 적어. 예. 받침이 없어. 세 번째 문제. 두 단어의 결합에서 앞말에 받침이 없어. 두 단어의 경계에서. 자, 이 경우 받침이 있네? 그러면 사이시를 적을 수가 없죠. 그럴 때 다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자, 네 번째 조건은 얘가 네 번째 조건. 소리의 변화가 있는가? 소리의 변화가 세 가지 나타납니다. 뒷말이 된 소리가 났던가. 원래 된 소리가 아닌데. 여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 더하기 값인데 최대 값이라고 안 하고 최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가? 자, 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최대값으로 나죠. 자, 혼잣말은요.
남자 더하기 말인데, 자, 둘 다 어근어근이고, 둘 다 고유어야. 내려와. 앞말에 받침 없네. 또 내려와. 자, 소리의 변화 어떻게 돼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혼잣말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여기 니은 있죠? 이렇게 됐어. 니은 소리가 닿는다. 어디 앞에? 여기 미음 앞에. 니은 미음 앞에서. 구조가 이런 거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앞말에 받침 당연히 없고요. 뒷말에 미음 니은이 있는데 발음하다 보니까 여기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그럼 어떻게? 앞말에 받침이 없고 이렇게 있는데 앞말에 받침도 없어서 요 경계를 사이에 두고 앞말에 받침에서도 니은 발음이 나고 파란색으로 써야 되나? 여기서 니은 발음이 나고 여기도 니은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면 자, 깨 더하기 입 볼까요? 자, 깻잎 시옷 있는 걸로 살리지 말고요. 깨 더하기 잎이 됐는데 최종 발음은 깻잎이 됩니다. 뭐? 니은, 니은이 살죠. 이럴 경우엔 사이시옷을 적는다. 자, 이거를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자, 보세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얘를 기역, 얘를 니은, 얘를 디귿, 얘를 리을로 써가지고 혹은 이렇게 디귿, 리을, 미음, 비읍으로 써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쓰는 거죠. 깻잎은 뭐죠? 모 더하기 뭔지 보셨나요? 깨 더하기 잎이에요. 두 개 봤더니 둘 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앞말에 받침이 없죠. 아, 고유어인지 아닌지 두 개가 다 명사인데 둘 다 고유어고요. 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 그리고 발음했더니 깻잎이라는 발음을 하게 돼. 오,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돼? 기억니은 디귿리을미음 비읍 중에 비읍에 해당이 돼. 자, 머리말. 자, 머리말은 다 조건을 갖췄어. 다 둘 다 고유어야. 앞말에 받침이 없어. 발음했더니 머리말로 발음해. 아, 세 가지 소리에도 다 해당되지 않아. 그럼 뭐 디귿에 해당돼. 그다음 교차점은 교차점이라고 발음되긴 하지만 발음 잘 보세요. 발음 자체는 소리의 변화가 있긴 해. 얘는 소리의 변화가 없지. 소리의 변화 있지만 둘 다 잠깐만 여보세요? 어. 자, 다 끝났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자, 그래서 교차점은 둘 다 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지키지 못했지. 얘는 기억에 해당이 되겠지. 돌솥밥 봅시다. 둘 다 저기이지만 뒤에 말이 된 소리도 나지만 앞에가 어때요? 받침이 있네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이 되겠다.
혼잣말은 혼자에다가 말인데 받침 둘 다 고유어고 앞말에 받침도 없고 소리의 변화도 있어. 혼잣말이라고 나와. 자, 표준 발음 잘 보세요. 그러더니 니은이 하나 더 생겼죠. 니은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을, 미음, 미음에 해당이 되죠. 최대값. 자,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네요. 앞말에 모음을 끊었네요. 발음 바뀌네요. 값으로. 최대값. 잘 보세요. 음. 여기 사이숏을 발음하지 않는, 받침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발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라는 발음은 왜로 발음해도 되고 우어이로 발음해도 됩니다. 두 가지 허용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우어이의 발음으로 발음하죠. 자, 그런 거고. 그럴 때 그 사이시옷에서 최대값 된소리가 날 때 이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이시옷에서 이렇게 된소리 뒤에 있게 발음나는 경우 시옷을 발음 안 해도 되고 디귿으로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자, 만두 더하기 국입니다. 순서대로 가보죠. 국은 순우리말이에요. 그리고 만둣국이라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만둣국이라고 해서 뒤에 된소리 발음이 일어나죠. 그럼 사이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된다? 만둣국으로 적어야 된다. 합성형사 맞으니까 만둣국. 그래서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발음이 다 허용돼요. 사이숏을 발음을 안 해도 되고 디귿으로 발음해도 되고. 얘는 위에 번호 써는 거에서 리을의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순서도에서. 필기한 거 요거는 내가 다시 올려줄게. 햇님 달림에서 햇님은 틀렸습니다. 햇님은 틀렸고 해님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면 해 더하기 님일 때 해는 어근이지만 님은 접사여서 얘는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서 어긋나요. 왜? 사이시옷은 언제 적는다? 합성어. 어근 더하기 어근에서 적는다. 근데 해님은 어떻다? 해님은 어근 더하기 접사에서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으면 안 된다. 자, 고양이과 할 때 얘도 얘로 적는다. 고양이과로 적지 않는다. 왜? 고양이 더하기 과의 합성어. 그리고 과로 발음되죠. 얘는 리을의 상황에 관련된 거. 나머지는 됐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했어. 이 뒤에도 있잖아. 네, 여기 있는 거 네, 잘 좀 봐줘. 네, 그리고 내가 문제 찾아가지고 좀 보내줄게. 수요일 날 문제 푸는 걸로 좀 해보자. 네, 수고했어. 어, 됐습니다. 네, 여기 내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줄게. 네, 응, 됐습니다. 응.